지구의 최남단 남극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장 춥고 거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여기서 탐사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리에겐 특별한 동료들이 있죠. 동료라기보단 가족에 가까운 8마리의 썰매 개들입니다. 기상 소리를 듣고 능청 떠는 모습마저 사랑스럽군요. 이 잠꾸러기들을 깨우는 데는 아침밤 말한 게 없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주며 직접 기상 인사를 하는 제리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개들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탐사 기지에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데이비스라고 불리는 이 대학 교수는 운석 파편을 채집하기 위해 이곳 남극을 찾아왔죠. 혹독한 남극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는 건 언제나 환영입니다. 해가 저문 저녁시간, 탐사 기지의 소장이 내일의 일정을 설명합니다. 제리는 어이가 없죠. 소장이 얘기하는 멜버른산은 얼음층이 너무 얇아 위험하기 짝이 없죠. 아무리 연구가 중요하다 해도 이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도 쓰지 못하고 오직 썰매 개에게만 의존해야 하기도 하죠. 제리는 끝까지 반대하지만 소장은 어떻게 해서든 멜버른에 가라고 지시합니다. 다음날 아침 제리와 데이비스 교수 8마리의 썰매 개들은 멜버른 산으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얼마 가지 못해 바로 빙하 지역에 돌입합니다. 빙하 틈이 갈라져 있어 천천히 가야 하죠. 제리는 혹시나는 마음에 직접 앞장서서 천천히 썰매를 인도합니다. 그때 위험을 느낀 개들이 놀라고 갈라진 빙하 틈으로 교수가 빠져버리고 말죠. 저 틈 사이로 추락하면 사실상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제리와 썰매개들은 온 힘을 다해 교수를 빙하 틈에서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 시각 탐사 기지로 한 통의 무전이 날라옵니다. 대규모 폭풍이 남극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교수와 떠난 제리 팀도 다행히 무전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위험지역에다가 폭풍까지 온다고 하니 지금 당장 기지로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먼 길을 날아온 데이비스 교수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제리에게 부탁하죠. 하도 통사정을 하는 터라 제리도 반나절만 더 있기로 합니다. 다행히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흔하게 보기 힘든 희귀한 운석 파편 채집에 성공합니다. 이제 무사히 기지로 돌아가기만 하면 완벽합니다. 그 시각 탐사 기지로 한 번 더 무전이 날라옵니다. 폭풍이 거세졌다는 무전이었죠. 그리고 그때 기지와 무전하던 교수가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얼음 호수 위로 굴러떨어지고만 데이비스 교수, 아무래도 다리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연이어 얼음이 붕괴돼 교수는 그대로 차가운 얼음물에 빠져버리고 말죠. 빨리 나오지 못하면 그대로 심장이 얼어붙고 말 겁니다. 제리는 침착하게 교수를 구출할 작전을 짭니다. 가벼운 썰매개에게 밧줄을 물려 조심조심 교수에게 다가가게 하죠. 훈련이 잘 된 썰매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제리의 지시대로 행동합니다. 안전하게 교수에게 로프가 건네지죠. 온몸이 물에 젖어 무게가 상당하지만 제리는 썰매개들과 힘을 합쳐 또 한 번 교수를 구해냅니다. 썰매개들은 벌써 2번이나 교수를 구해내는군요. 약간의 사고가 있긴 했지만 무사히 기지 복귀에 성공하는 제리와 교수. 교수의 부상은 말할 것도 없고 추운 날씨 탓에 제리도 심하게 동상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교수의 상태가 심각해 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태풍도 오고 있고요. 제리는 끝까지 남아 썰매 개들과 함께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제리의 동상도 심각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죠. 대신 그의 동료가 썰매 개들을 데리러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먼저 떠나는 사람들.
병원에서 눈을 뜬 제리는 썰매 개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심각해 비행기 이륙이 쉽지 않죠. 목줄까지 해놓은 탓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썰매 개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다짜고짜 통지실로 찾아간 제리는 상관에게 개들도 같은 대원이라며 데리러 가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제리의 의견은 묵살됩니다. 사람들이 떠난 지 4일째 되는 날, 매서운 눈보라가 남극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개들은 하염없이 제리를 기다리죠. 그때 에너지 넘치는 막내 맥스가 목줄을 풀고 뛰어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썰매개들도 하나둘씩 목줄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되죠. 이놈들 걱정했는데 상당히 신나 보이는군요.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한 올드잭만이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자체 생존한 지 15일째가 되었습니다. 추위보다 굶주림이 더 힘들게 다가오죠. 날아가는 새를 보며 사냥하려는 녀석들. 나이 많은 올드잭은 벌써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리더이자 올드잭의 파트너인 마야가 조심히 재촉해보지만 영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슬프지만 마야는 무리를 이끌러 자리를 뜹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들을 보며 사냥을 계획하는 녀석들. 그때 눈치 없이 막내 맥스가 짖어버려 초를 치고 맙니다. 리더 마야는 다시 사냥 계획을 짜죠. 무리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마야. 막내 맥스에게도 뭔가 명령하는군요. 방해되니 가만히 구경이나 하라는 것 같아요. 마야가 새를 한쪽으로 몰고 순식간에 덮쳐 도망가는 새를 사냥하는데 성공합니다. 맥스가 좀 뻘쭘하겠어요.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생존 50일째가 되어갑니다. 늦은 밤 하늘에 비친 오로라가 영 신기하기만 한 썰매개들. 조금만 뛰어보면 잡힐 것 같은 생각에 신났습니다. 그때 쌍둥이 견 듀이가 그만 언덕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 같은 듀이. 동료 썰매개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혹독한 날씨 속 그저 듀이의 곁을 지켜주는 것 밖에요. 시간이 꽤 지나 다시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큰 부상을 입은 듀이는 눈을 뜨지 못하죠. 듀이의 쌍둥이 트루먼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일어날 것 같은 듀이를 재촉해보지만 안타깝게도 듀이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결국 자리를 떠나지만 쓰러진 듀이가 계속 눈에 밟힙니다. 그렇게 152일이나 지나버린 어느 날, 막내 맥스는 우연히 범고래의 시체를 발견하죠. 들뜬 마음에 다가가 보는 맥스. 하지만 이 시체는 바다 표범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표범의 기세에 눌린 맥스는 작전상 후퇴합니다. 무리를 이끌고 다시 찾아온 맥스. 먼저 살살 약올리고 바다 표범을 유인해 보기로 합니다. 맥스가 생각한 작전은 일단 바다 표범을 시체에서 떼어낸 뒤 그 사이에 다른 썰매개들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름 성공적이어 보이는 작전. 물속과 땅 위에서 표범의 속도는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향을 돌려버리는 바다 표범. 놈은 돌아가 식사 중인 썰매 개들을 공격합니다. 이때 리더 마야가 놈에게 다리를 물리고 말죠. 놀라서 도망가는 다른 개들과 달리 막내 맥스는 용맹하게 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개들도 힘을 합쳐 결국 바다 표범을 물리치는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표범은 물리쳤지만 혹독한 환경 속 부상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친 마야가 안쓰럽기만 한 맥스. 에이트 빌로우는 실화를 각색한 일본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사람보다는 썰매 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영화긴 하지만 보는 내내 화나는 장면들도 꽤나 나오긴 하더군요. 개만도 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개 정도만 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극한의 추위와 식량 부족 속에서 썰매 개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 에이트 빌로우였습니다.